두무임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3회에 걸쳐서 판례로 보는 강제추행 무죄 받는 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고합 10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자전거를 타다 멈춰선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9세였고요.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9세였으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순간적으로 이래 접촉을 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등 전후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피고인의 거동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넘어 일반적 평균적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 부위를 서너 번 만졌다. 피해자 부친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의 진술들은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모순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부친 사이에 격한 항의와 다툼을 목격하고 느꼈던 감정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70세의 남성으로 전과가 없고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의도를 추측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사건 발생 시각이 오후 5시경이고 사건 발생 장소가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였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보호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 자, 법리적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부적절한 신체 접촉 행위를 전부 강제추행죄로 포섭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의 입법 취지에다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의 책임주의 원칙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 법률에서 금지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CCTV를 분석하여 신체 접촉한 시간이 길지 않았고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곳이 아니고 전후 추행의 의도를 추단할 만한 피고인의 거동이 없었던 점에서 추행이 아니고 사건 당시 시간이 오후 4시에서 5시, 장소가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였으며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에서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모순됨을 지적하여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법원 2023도 13832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길에서 술에 취해 기가하는 피해자 여성이고요. 21세였습니다.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해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수해 비벼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은 N 건물 앞에서부터 O 공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O 공원에 도착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기대기까지 한 점에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하다가 유사성행위까지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댄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기습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및 직후 피해자의 행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로 1308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피고인의 방에서 강제로 피해자 여자 청소년이고요. 15세였습니다. 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공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신고한 점, 진술 분석가가 피해자 진술 대부분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친구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분위기가 험악했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협조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고 목격자인 친구의 진술을 방해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시간 피고인이 키스하고 가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함에도 피해자의 승기, 가슴, 팬티,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YSTR형과 동일한 YSTR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사건 전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술 마신 종이컵이 뒤섞였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피해자는 최초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승기에 닿았고 바로 뺐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었을 때 바지가 벗겨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승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지 속에 손을 넣었을 때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갔다, 팬티도 같이 내려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 친구가 씻으러 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안아달라고 했다는 진술은 피해자 친구의 진술과 모순된 점, 피해자는 이전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임에도 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DNA 검사 결과와 모순되고 피해자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고 피해자의 이전 후비 신고 경력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일관된 점 고려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이 DNA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 피해자 친구 진술이라는 주관적 증거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 스스로 번복됨을 부각하고 피해자의 후위 신고 경력을 포착, 이를 강조하여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임을 강조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로 964 판결 사안에 관해서 설명드립니다. 공사실은 07시 27분경 길거리에서 오른손으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 강제추행을 했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 아동에게 과자를 지어주려 하였지 추행을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고인은 뒷짐을 진 채로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의 손에 과자를 지어주고 다시 뒷짐을 지고 피해 아동이 그 과자를 버리자 피고인이 버린 과자를 다시 피해 아동에게 주려 하자 피해 아동이 달아났다라는 것이고요. 과자를 지어주기 위해 손을 잡은 행위를 성적 신체 접촉으로 보기 힘들다.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감정은 추행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 피해자의 감정에 의하여 추행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결론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과자를 지어주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힘들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 아동에게 과자를 지어주기 위하여 피해 아동의 손을 잡은 행위를 추행으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수사기간 이후의 진술이 일관됨을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끌어내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로 635 판결 사안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공사실은 초등학교 과학 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여자 청소년입니다. 10살이었고요. 피고인에게 다가가 친구들이 수업 중에 장난친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허리 뒤로 손을 뻗어 오른쪽 옆구리를 감싸 안고서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손으로 밀어 떼어내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나 추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공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죄 이유를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즉시 친구와 담임 선생님에게 알린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고인 측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진술 분석 전문가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이 피해자 옆구리에 닿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수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장소도 20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있는 과학실로 공개된 장소로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알코올 램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말을 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세웠다가 다시 설명을 하기 위하여 팔을 안쪽으로 내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팔 부분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도 애들이 많아서 웅성거리다 보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귀에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려고 감싼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부친도 수업 중에 일어난 일로 교육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였고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41년간 교직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결론적으로 수업 도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교육 과정에서의 행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부친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으로서 행위가 수업 도중 20여 명의 학생들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점을 지적하고 인정된 행위가 피고인의 교육 과정에서의 행위였으므로 해석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친에 대한 치밀한 신문으로 이러한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